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그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절대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겁니다. 첫 번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내부의 반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칼입니다. 김정은은 집권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재자들은 대부분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이라크의 후세인도,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도 모두 내부의 반란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김정은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집권 초기 그는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고모부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그것도 대공포로 사격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잔인하게 말이죠. 이복형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로 암살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 정권의 소행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 처형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갑자기 숙청되었다가 복귀했습니다. 김정은 최측근 중 한 명이었는데도 말이죠.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실패를 이유로 또 다른 고위 간부들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정은 주변에는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최측근들도 제거했고 자신의 최측근들도 수시로 교체합니다. 식사할 때는 독극물 검사를 하고 자는 곳도 수시로 바꾸며 이동 경로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내부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내가 신뢰한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지는 않을까?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까? 이것이 독재자의 저주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고독과 절대 공포를 동반합니다. 두 번째, 체제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 외부 정보.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북한에서 지금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도 없고 폭탄도 없지만 북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혁명입니다. 바로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작은 USB 하나가 수십 년의 세뇌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우상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북한에서는 최고급 아파트라고 배운 것보다 남한의 평범한 집이 훨씬 더 좋았다고 말이죠. 또 다른 탈북자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배웠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K-팝 아이돌의 화려한 무대, 나만의 풍요로운 생활상,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주민들에게 뭐라고 세뇌했을까요?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남한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있으며 오직 김정은의 영도 아래 북한만이 지상낙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 단 한 편이면 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점점 더 강력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남한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기만 해도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요. 더 큰 문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국경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면 정보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을 밀수로 구합니다. 변경 지역에서는 중국 통신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USB와 SD카드는 너무 작아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불가능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엘리트층과 간부들의 자녀들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평양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은밀히 유통된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정보는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한번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시 거짓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체제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총과 칼로 위협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매일 밤 이런 악몽을 꿀 겁니다. 오늘 또 몇 명이 한국 드라마를 봤을까? 내일은 또 몇 명이 진실을 알게 될까? 언제쯤 이 정보의 홍수가 체제를 무너뜨릴까? 이것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서서히 죄어오는 올가미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정은을 조여오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 바로 경제 제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수십 차례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석탄 수출 금지, 석유 수입 제한, 해외 노동자 송환, 금융 거래 차단, 사치품 수입 금지. 이 모든 제재가 북한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입니다. 김정은은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북한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장마당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평양의 특권층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탈북자들의 최근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만강을 건너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어렵다고. 왜냐하면 북한 경비병들조차 너무 배가 고파서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뇌물을 받으려 한다고 말이죠. 또 다른 탈북자는 평양에서도 이제 전기가 자주 끊기고 특권층도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왜 김정은에게 치명적일까요? 역사를 보세요.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경제 파탄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이유도,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된 이유도 결국은 경제였습니다. 아무리 선전과 통제를 해도 배고픈 사람들은 결국 체제에 등을 돌립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북한 주민들은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상낙원에 살고 있는 건가? 김일성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가? 김정은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는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설입니다. 핵 개발을 할수록 제재는 더 강해지고 제재가 강해질수록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완전한 악순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린다면 북한은 단 몇 개월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북한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아시아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이죠. 김정은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국을 위협하면서도 전쟁은 피하려고 하고, 경제를 살리려 하지만 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무언가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경제를 포기하면 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중국을 화나게 하면 생명줄이 끊기고, 미국을 자극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빠진 함정입니다. 출구가 없는 미로입니다. 매일 밤 그는 생각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제 이 올가미가 완전히 조여들까? 언제 주민들이 폭발할까? 경제 제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김정은 정권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결론 독재자의 저주.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부의 반란, 외부 정보의 유입, 그리고 경제 제재.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충성심이 약해지면 내부 반란의 위험이 커집니다. 김정은은 이 세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를 막으려다 보면 다른 하나가 더 심해지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것이 독재자의 운명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어떤 방식으로 올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